여러분,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지금 골드러시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정확히는 금은 아니지만 보물이나 다름없는 그런 희귀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탐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심해채굴, 이건 극도로 찬반이 나뉘는 매우 분열적인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 심해채굴을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바닷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태평양에서 하와이 동남쪽에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이란 곳이 있어요. 여기에 수심 4,000m 정도의 해저로 들어가서 빛을 비춰보면 뭐가 보이냐? 꼭 감자처럼 생긴 검은색 암석이 수도 없이 바닥에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망간단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망간단괴는 망간만이 아니라 구리, 코발트, 니켈 같은 금속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런 성분이 바닷속에서 수백만 년 동안 퇴적이 돼서 이 망간 단괴가 한 지름 5에서 10cm 정도로 커진 거죠. 그런데 이런 금속들 다 전기차 배터리나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이런 데 쓰이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럼 이런 게 저 바닷속에 얼마나 있느냐? 일단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만 따져봤을 때 망간은 75억 톤, 니켈은 3.4억 톤, 코발트는 7,800만 톤, 구리는 2억 7,500만 톤을 그 지역이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아마 감이 잘 잡히지 않을 텐데요.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와 비교해보면 전 세계 육상에 매장된 코발트의 9배, 망간의 5배, 니켈의 3배가 그 심해저 지역에 묻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리도 확인된 육상 매장량 전체의 8분의 1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이 드넓은 바다에 이런 노다지가 여기 한 곳만이 아닙니다. 심해 곳곳에 이런 자원이 묻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다는 어마어마한 희귀 금속 자원의 보고인 겁니다. 그럼 이거 얼른 가서 캐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다면 지금도 뭐 마음만 먹으면 캐낼 수는 있을 겁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업적인 심해 채굴을 추진 중이고요. 그런데 바닷속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런 지역이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더 깊은 바다에 있거든요. 거기서 채굴을 하는 건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제해저기구라는 유엔 산하기관이 담당인데요. 이 국제해저기구는 1994년 설립한 뒤에 한 번도 상업적인 채굴은 승인한 적이 없어요. 그동안은 31개의 탐사 계약만 승인했죠. 들어가서 뭐 보물찾기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이걸 캐내서 팔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제해저기구가 이 상업적인 채굴 승인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내년까지 규칙을 다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르면 내년부터는 상업적인 채굴이 시작될 수도 있게 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 지금 국제해저기구 회원국들끼리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거 좀 빨리 개발하자라고 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이거 그냥 좀 천천히 하자라고 찬성파와 반대파로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어 있죠. 땅에서 캐낼 수 있는 금속에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심해 채굴을 당연히 찬성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딥다이브에서 구리, 땅속에 있는 걸 캐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광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점점 더 깊은 지하나 아니면 외딴 곳으로 가야만 캐낼 수가 있으니까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산림 파괴 같은 문제도 생기죠. 그런데 태평양 바닷속에는 열대우림도 없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도 없으니까 더 캐내기가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망간 단괴 같은 경우에는 이 밭 가는 트랙터처럼 생긴 그런 기계로 캔에서 끌어올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육지보다 어쩌면 더 낮은 비용으로 광물을 생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파는 왜 심해 채굴에 반대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깊은 바닷속은 이렇게 파헤쳐도 괜찮을까? 수백만 년 동안 심해에 묻혀있던 그런 광석을 파내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심해는 인류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미지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반대파들은 좀 더 심해 채굴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래도 괜찮다라는 게 확인되면 그때 하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7월 말에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좀 놀라운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영국, 독일, 미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한 심해저
해저 암흑산소 생산의 증거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이 앞에서 얘기했던 클라리온 클리퍼톤 해역에 깔려있는 망간 단괴가 산소를 생성해낸다라는 사실을 사상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아니 그럼 망간 단계가 도대체 어떻게 산소를 만드냐 하면 망간 단계 표면에 최대 0.95V의 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가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망간 단계가 전기 분해로 바닷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놀랍지 않나요? 바다에서 산소를 만드는 건 광합성을 하는 해조류만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냥 돌덩이처럼 보이는 망간 단계도 산소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말이죠. 이건 생명의 기원에 대한 학설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큰 발견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심해채굴이 자칫하면 해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키우는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연구로 인해서 반대파의 목소리에 좀 더 힘이 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국제해저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그동안 심해채굴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나라에 속하거든요. 워낙 가진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다 보니까 아주 일찌감치 바다로 눈을 돌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국익을 생각하며 이 심해채굴에 찬성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또 바다 생태계를 생각하면 걱정스럽기도 하고 참 판단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혜란이었습니다.